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부러져도 밤낮으로 일해도 아이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으려 자신의 삶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탁 위에 놓인 노트 한 권이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형 40%, 동생 40%, 막내 20%, 요양원 예상 비용, 월 230만 원에서 260만 원, 장기 간병 시 총액 약 1,000만 원 예상, 3형제 간 분배 기준 합의 필요,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의 눈에 자신은 이제 계산되고 분배되어야 할 비용 항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의 단톡방에서 발견한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고혈압 있으니까 장기 등급 미리 알아보자. 요양원 자리는 인기만 곳은 빨리 계약해야 돼. 비용 부담한 거 미리 기록해두자. 나중에 다툼 없게.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엄마는 돌봄이 길어질 가능성 높아요. 어머니는 그날 자신이 언제부터 보험 상품처럼 계산되는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몸이 힘들어도 아이들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 삶은 언제나 뒤로 미뤄졌죠. 아이들 등록금 낼 돈이 없으면 제가 밤낮으로 일했고 아이들 결혼할 때 집 문제가 생기면 제 노후 자금을 깨서 도와줬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도 참았어요.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큰애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나중에 몸 더 불편해지면 요양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그냥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어미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둘째가 말했어요. 나중에 오래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미리 장기 요양 비용 같은 건 계산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계실 수도 있다. 장기 요양 비용. 미리 계산. 이 단어들이 얼음처럼 차갑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제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 계약서 같았습니다. 아직 저는 멀쩡하게 밥도 해 먹고 버스도 타고 다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은 요양이라는 두 글자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다음 달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아이들 중 한 명이 두고 간 거였죠. 무심코 펼쳐본 그 노트에는 가계부처럼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병원비, 형 40%, 동생 40%, 막내 20%, 요양원 예상 비용, 월 230만 원에서 260만 원, 장기 간병 시 총액 약 1,000만 원 예상, 3형제 간 분배 기준 합의 필요. 제 이름이 그 장부의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숨을 들이키는 것도 힘들 정도로 가슴이 꽉 막혔죠.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키운 아이들이 맞나? 저는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비용 항목이 되었던 걸까요? 제가 낳아서 키우고 밤새 열재면서 간호하고 학교 운동회 때마다 김밥 싸들고 달려가고 아플 때마다 같이 울어주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분배 비율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아이들한테 연락이 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얼굴로 아이들을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둘째에게서 온 사진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만지다가 실수로 형제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평소라면 바로 나왔을 텐데 그날따라 제 눈에 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고혈압 있으니까 장기 등급 미리 알아보자. 요양원 자리는 인기만 곳은 빨리 계약해야 돼. 비용 부담한 거 미리 기록해두자. 나중에 다툼 없게. 저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크로를 내리면서 더 많은 메시지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엄마는 돌봄이 길어질 가능성 높아요. 그게 뭐라고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보고 나니 숨이 가빠졌어요. 제가 아플까봐 울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제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의 기억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아이들 등록금 못 밀리게 하려고 제가 허리 디스크 터져도 일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결혼하고 집 문제 때문에 제 노후 자금을 깨서 도와줬던 일들도 생각났죠. 큰애가 사업 실패했을 때 빚까지 대신 갚아줬던 것도 기억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 눈에는 제가 어쩌면 남은 수명 곱하기 예상, 비용 이렇게 계산되는 존재일 뿐인가 싶었습니다. 이불을 덮고도 한참 동안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이 됐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로 2, 3일 정도 누워 있었어요.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서 힘들었지만 아이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안 큰애가 막내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막내가 실수로 제게 그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감기면 혹시 코로나 아닌가? 그러면 요양원 비용도 변동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충격보다 허탈함이 더 컸어요. 아프다고 하면 같이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질병이 가져올 비용 변화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이들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와도 나가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서러움을 토해내야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막내가 불쑥 제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막내가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단톡방 보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형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저도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도 조금은 이해돼요. 순간 화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막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서 다 해결해왔잖아요.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형들은 엄마가 힘들다는 걸 진짜로 실감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가 늘 강하니까 엄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까먹은 거예요. 막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엄마 지켜줄 시간이에요. 엄마가 보험 상품이 아니란 거 제가 형들한테 똑바로 말할게요. 저는 참았던 울음을 그 자리에서 터뜨렸습니다. 막내가 저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같이 울었죠. 막내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에 큰애와 둘째가 저를 찾아왔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말했어요. 큰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엄마가 힘들다는 걸 우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늘 밝고 늘 괜찮다고 하셔서 우리도 솔직히 착각했어요. 둘째는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습니다. 우린 엄마를 걱정한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문제부터 먼저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다 꺼냈습니다. 엄마도 무섭고 두렵고 아플 때가 많아.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 너희들한테 짐이 될까봐 매일 불안해.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큰애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힘드시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아프시면 아프다고 하시고요. 우리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비용으로 본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불안했던 거예요. 우리도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큰애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왔고 둘째는 제가 먹기 편한 음식들을 준비해왔습니다. 막내는 식사 내내 제 곁에 앉아서 반찬을 계속 덜어줬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큰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단톡방에 있던 내용들 다 지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할게요. 둘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필요하실 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게요. 엄마 없이 우리끼리 계산하고 그러지 않을게요. 막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린 원래 가족인데 이제 진짜 가족이 된다니 웃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변했습니다. 보고서처럼 저를 계산하지 않고 진짜 사람으로서 진짜 가족으로서 저를 대하기 시작했죠. 큰애는 주말마다 찾아와서 제 말벗이 돼줬고 둘째는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자고 했어요. 막내는 매일 전화해서 제 하루 일과를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 큰애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잘해드리는 게 의무여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희를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며칠 전에는 셋이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는데
큰애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함께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엄마가 쓰시라고 저희가 매달 조금씩 넣기로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엄마가 편하게 쓰실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도 살기 힘든데 이게 뭐니? 그런데 둘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우리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내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한테 기대세요. 우리가 엄마 지킬 거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셋 다 같이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번에는 서러운 울음이 아니라 고마운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부모는 끝까지 강한 척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걸요. 제가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줬으니 아이들은 제가 정말 강한 줄만 알았던 겁니다. 제가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힘든 것도 털어놓았더니 그제야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게 됐죠. 지금도 가끔 그 노트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안에 적혀 있던 숫자들과 계산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얼마 전에 막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단톡방 보셨을 때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가 평생 키운 아이들이 날 그렇게 본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지. 막내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 너희들이 변했잖아. 아니, 너희들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지. 큰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엄마를 몰랐던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외로우신지.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엄마도 우리처럼 약하고 무섭고 외로운 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약했고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힘들었죠.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 산책도 다니고 영화도 봅니다. 큰애는 제가 좋아하는 꽃집에 데려가주고 둘째는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같이 가자고 해요. 막내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며칠 전에는 셋이서 깜짝 여행을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바다 근처 펜션을 예약했대요. 저는 너희들 바쁜데 괜찮냐고 물었지만 아이들은 엄마랑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 앞에서 힘든 것도 털어놓고 아픈 것도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저를 도와줘요. 병원 갈 때도 혼자 가지 않고 아이들 중 한 명이 꼭 같이 가줍니다. 부모도 마음을 보여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강한 척만 해서는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약한 모습도 보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야 아이들도 부모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아이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만 이해합니다. 강한 모습만 보이면 아이들은 우리가 정말 강한 줄만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때로는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멀리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세요. 마음을 열어 보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아이들과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숫자와 계산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됐으니까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